저한테 더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천천히 좀 지금부터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저축해서 결혼할 생각입니다.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뭐 결혼하기도 당연히 힘들죠. 뭐 돈이 있어야지 결혼하고 살고 막 그러는데. 결혼 정년기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이 심각합니다. 결혼을 위해 빚을 지고 가난해지는 신혼 부부들. 허니문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허니문 푸어의 심각성을 시사기획맥에서 짚어봅니다. 이곳은 20대 청년들이 모여 결혼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현장입니다. 88만 원 세대답게 결혼에 대한 화두는 꿈보단 현실입니다. 그냥 밖으로 졸업하고 나오니까 27, 28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돈 모으고 뭐 이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진짜로 만약 20대 때 결혼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뭐 집에서 이제 그때 준 거 아니면 사실상 20대 결혼하는 건 힘들고. 아파트로 갈 수 있을까? 혹은 빌라라도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죠. 돈 때문에 결혼을 망설인다는 20대 청년들. 대체 결혼에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한 웨딩 컨설팅 회사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일정 속에서 결혼 준비를 하시다가 보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조금 공식화된 그리고 인증된 상품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결혼 시장에 워낙 거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의 경우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할인해 줍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드레스랑 메이크업 스튜디오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혼수 부분들, 가전 가격 같은 혼수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제작진은 한 드레스 숍을 찾아 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까지 패키지 비용을 알아봤습니다. 300, 400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하시게 되니까 그냥 딱 기준 그 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 그리고 본식 그냥 최소 비용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의 비용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를 포함 평균적으로 결혼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8천만 원. 웨딩 컨설턴트는 비용 절약을 위해 비수기를 권합니다. 합리적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남들 모두 하는 뭐 성수기 좋다는 날 찾아다니시는 것보다는 비수기 프로모션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는 것도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시고요. 신혼집의 대표 혼수 가전제품 구입은 어떨까? 필수 품목인 TV, 세탁기, 냉장고의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스탠더드로 다 꾸미시면 400이면 다 되시는데 TV 세탁기 냉장고 기준으로. 근데 좀 프리미엄 중고가 상품, 너무 고가는 중고가 상품으로 하면 그래도 한 600만 원 정도는 보시면 되고. 높은 할인을 원하는 예비 부부들에게는 단종 제품을 권합니다. 단종 제품은 최소 25%에서 최고 40%까지 저렴한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 관련 업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결혼 박람회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비 부부 2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6%가 신혼집 구입비를 포함한 결혼 총 비용으로 2억 원가량을 준비했다고 답했습니다. 결혼 정년기 청년들이 쉽게 준비하기 힘든 억대의 결혼 비용. 결혼이 힘든 요즘 세대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김대호 씨를 만나봤습니다. 지하철 방에서 단칸방에서 시작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옥상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결혼을 해서 낮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번 낮게 출발하면 영원히 낮게 간다라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안정적 여건을 갖춰 결혼하기를 원하는 청년들. 남자친구가 있지만 직장 문제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둘 다 아무래도 사회에서 이제 월급 받는 이런 일자리를 아직 정규 일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미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남자친구와는 5년째 연애 중. 둘 다 결혼을 원하지만 결혼을 고민하는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남자친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아무래도 집 문제가 가장 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뭐랄까 이제 여자가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이랑 일이랑, 저는 이제 결혼해서도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이랑 그 집안일을 병행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하지만 이 커플의 진짜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거에 대해서 걱정이 있죠. 지금 애써 외면하고 있죠, 지금 애써. 결혼 당사자가 자신이 언제 결혼할지 알 수 없는 현실. 이러한 고민은 결혼 4년차의 신혼부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분당에 살고 있는 이승훈 씨. 전셋집을 얻느라 받은 대출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이제 제가 살던 집에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분당 쪽으로 이사 오면서 이제 분당 도시값도 비싸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꼈는데, 이제 어차피 2년 계약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2년 후가 이제 어떻게 또 대출을 받아야 될지 또 올려달라고 할 텐데, 그게 걱정입니다. 대출 빚을 갚기 위해선 맞벌이를 해야 하지만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들이라는 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신혼부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보통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갖고 나서부터는 여자가 경제 활동을 좀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굉장히 힘들죠. 이들은 은행에서 연금리 4%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이 이자가 4%라는 게 시중 그냥 일반 대출보다는 저리기는 한데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2%의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서 이렇게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질 않으니까. 근데 그런 우대 정책을 좀 신혼부부들한테도 혜택을 많이 주면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그런 거에 혜택을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난관인 집 문제. 해결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집을 구하고 또 결혼식을 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지 않고 하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세값은 오히려 내려가지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경제정책, 어떤 부동산 정책 이런 쪽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어떤 개인의 문제로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혼부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서 신혼부부 전세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SH공사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집 문제를 해결한 또 다른 신혼부부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직장이 없었고요. 아직 학생 신분이었고, 그때는 아내만 일을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서울공사에서 SH공사에서 하는 임대 분양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또 어떻게 보니까 신혼부부의 이제 자격 조건이 딱 들어맞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게 딱 당첨이 되는 덕분에 이렇게 아파트로 이사 올 수 있게 됐죠. 결혼 당시 모아놓은 돈이 없던 부부는 모든 결혼 비용을 빚으로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전이 다 가고 이제 집에 들어갈 모든 게 다 카드였죠. 예, 정말 오로지 다 카드였어요. 이 아파트 덕분에 빚을 빨리 청산할 수 있었다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1년 만에 다 갚았긴 했어요. 그 결혼에 대한 비용은. 모든 비용.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빚이 다시 고스란히 지게 됐어요. 출산과 육아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좀 더 아껴서 원금을 갚는 것이 이 부부의 목표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전세금 대출로 4,400을 받았는데 제가 꾸준히 갚아서 지금 이 금액이 됐어요. 시세의 절반에서부터 80% 가격에 분양되는 전세 임대 아파트.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3인 가구 네, 270이요. 네. 근데 그거는 터무니없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임대주택이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30대고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한 사람을 그냥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눌러 앉아야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빚을 갚아야 하는 이 부분은 전세 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에 맞추기 위해 수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절반인 가구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소득의 70%인 가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임대주택 공급과에서는 이러한 신혼부부들의 소득 한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간혹 맞벌이 부부 같은 분들은 소득이 초과돼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이 공공주택은 그 민영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 우선 공급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어떤 사회적 합의 이 측면에서 그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월 서울시 장기 분양에서 신혼부부 경쟁률은 4.6대 1, 장기 전세의 경우에는 16대 1이었습니다. 신혼부부 우선 공급 정책으로 30%를 책정함에도 턱없이 부족한 물량. 앞으로 더욱 많은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최대 역점 사업으로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런 임대주택의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30대 가정의 부채 비율은 22.2%. 신혼집 마련과 결혼 비용 부담에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취업난으로 수입이 불안한 청년이 결혼을 위해 빚을 지고 집을 구하기 위해 빚을 지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더 큰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 이는 결국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며 사회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 20년간 서울시 미혼 남성의 수는 10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자료를 발표한 서울시 통계정보팀을 찾았습니다. 네, 통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이제 학업 기간이 길어지고 취업이 늦어지면서 이제 평균 초혼 연령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이제 여성의 학력과 경제 활동이 점점 상승하면서 이제 저학년 남성이 만날 수 있는 여성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미혼의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점은 없는 것일까요? 서울이 출산율이 1명 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저출산에 지금 진입해 있는 상태예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 이제 미혼들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이제 좀 바꾸고 또 출산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 저출산 문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또한 청년들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 심화가 큰 문제가 되리라 경고합니다. 2300년인가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아무도 없다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이게 인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히 한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지 부도 재창출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상황이 갈수록 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고령 인구만 지금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력이 이제 유발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사회 구조상 돈이 없다면 결혼이 불가능한 걸까요? 제작진은 대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한 예비 부부를 만났습니다. 전세를 구한다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 직장인 대출이나 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그걸로 다 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워낙 전세값이 비싸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월세로 처음에 살다가 나중에 조금씩 살림 불려 나가자 그런 생각으로 저희는 월세방 얻었을 때 최대한 아끼고 싶다는 이렇게 집을 구했어요. 이들은 불필요한 결혼 비용을 줄이고자 공공기관에서의 결혼식을 준비 중입니다. 기관에서는 그쪽 사정들을 좀 봐주면서 무료로 대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비용이 거의
다운돼서 어느 정도의 그 값만 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업체를 찾다 보니까 그 그린 웨딩 포럼이 이렇게 검색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알아내서. 공공기관 결혼식 외에도 예산 안에서 결혼 준비를 하느라 싸고 좋은 혼수를 찾아 시장 곳곳을 다니며 시세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까는 거예요? 시트. 아, 패드요? 지금 얼마예요? 결혼 자금이 부족한 젊은 부부나 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부부를 위해 결혼 장소 및 자금을 지원해주는 단체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주택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예식 비용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식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든 좀 줄여주고 또 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단체와 연계해 도로교통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결혼 장려를 위해 회의 장소를 결혼식장으로 개방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장소를 개조해 부대 시설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앞으로 이런 지원을 늘려나가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가 매년 7만 쌍 정도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3%. 그것은 대략 한 2,000쌍 정도 됩니다. 그 2,000쌍 정도가 저희 그린 웨딩 포럼이 내년이 될지 혹은 3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목표는 2,000쌍입니다. 허니문 투어에 대한 궁극적인 정책은 있는 걸까요? 좋은 일자리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큰 평수, 또 비싼 집값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 신혼부부를 위한 저가의 공공임대주택들도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커다란 부분을 빚을 지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거예요. 어떤 젊은 세대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 특히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예요. 결혼을 통해 빚을 지고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려면 탁상 공론이 아닌 현실 가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갈수록 살기 팍팍해지는 것이 현실. 그 가운데 미래의 희망을 품기 힘들다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들리길 기대해 봅니다.